네, 안녕하세요.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최강 스케줄링법 세 번째 시간, 에버노트 알림이와 구글 다이어리를 싱크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주 원래는 두세 번 좀 업로드를 할까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런 방식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스케줄과 할 일 관리를 하는 모습, 네, 되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요. 저도 한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약간 좀 부족하다. 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디지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지나간 스케줄이나 항목들을 검색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의 활용도가 오히려 낮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소 자기 만족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과연 효용이 큰가 해보면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방식은 어떨까? 네, 디지털 방식을 여전히 씁니다. 네, 이렇게 캘린더 방식 쓰고요. 그런데 이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쓰시되 또 스케줄 전에 플래닝과 실행, 피드백 그런 부분이 분명 필요하죠. 그럴 때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을 좀 쓰고 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이 에버노트 알림이를 쓰는 또 그 중요한 장점이 이렇게 각 스케줄 항목마다 프로젝트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은 도구별로 좀 나누어서 스케줄과 할 일 관리를 하면 아, 충분하다, 좀 더 낫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에버노트 알림이를 설정해서 어떻게 저렇게 구글 캘린더와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PC에서 혹은 모바일에서 동일한 항목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구글 캘린더에 어떤 항목을 거기다 입력을 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 알림이에만 접목을 한 겁니다. 거기에만 입력을 한 것이 자동으로 싱크가 돼서 구글 캘린더에 보여지는 거죠. 역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위젯을 뽑아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에버노트 알림이 설정하는 방법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에버노트 PC 버전에서는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노트를 만들고요. 그 해당 알림에 적용할 노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알림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날짜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탭이 안 보이시는 경우는 이쪽을 눌러가지고 뽑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네, 그리고 PC에서 이렇게 날짜별로 알림이 정렬, 다가오는 알림이 표시, 최근 완료된 알림이 표시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시간 역순으로 배열돼서 최근 알림이가 여기 뜨고요. 먼 날짜의 알림일수록 뒤로 빠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역시 알림이 이 마크 옆에 이렇게 땡땡땡 세 개의 땡땡땡이 있는데 이걸 누르셔가지고 날짜로 정렬 또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iOS에서는 약간 UI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림이를 설정한 에버노트에서 알림이를 설정한 것이 어떻게
그 구글 캘린더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크로노피라는 거, 크로노피 이거 보이시죠? 이 크로노피닷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서드파티 앱으로 에버노트 캘린더와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그 주소란에, 그 설명란에 이 주소를 갖다 붙여 놓을 테니까요. 그걸 복사해 가지고 주소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넣고 엔터를 누르셔서 방문해도 되고요. 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제가 찾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요, 크로노피닷컴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네,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 크로노피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연결할 수 있는 그 탭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결국 못 찾아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계속 쭉 내려가 보면 요 항목이 나옵니다. 요 항목 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캘린더 커넥터라고 나오죠. 커넥터스. 이걸 누르시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위에 보시면 에버노트 캘린더 커넥터라고 있죠. 네,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슬랙이나 트렐로, 젠데스크 같은 것들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버노트 캘린더 커넥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Connect Your Calendar 나오고요. 이거를 또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스텝으로 Create Connection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연결할 캘린더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 외에 아이클라우드와 오피스 365, 익스체인지, 아웃룩닷컴 같은 캘린더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구글 캘린더를 연결하는 거니까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구글 캘린더 계정이 바로 뜨죠. 여기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구글 계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이 여러 개가 있어서 몇 개 떴지만 보통은 하나만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노피가 구글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네,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연결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에버노트를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생략됐는데요. 처음 연결하시게 되면은 에버노트와 크로노피를 서로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하나 더 뜹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눌러서 연결을 하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고요. 네, UI는 약간 좀 아까하고 다릅니다. 구글을 누르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을 시작하고 이 과정이 중간에 아마 다시 뜰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필요 없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 인증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싱크를 시작하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마 무리 없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에버노트에서 알림이 적용을 한 것이 이제 구글 캘린더 PC를 열어도 그쪽으로 거의 시간 딜레이 없이 연결이 되고요.
또 그게 에버노트 모바일 캘린더로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뭐 구글을 만약에 안 쓰신다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구글 캘린더는 스마트폰 자체의 캘린더하고도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 캘린더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 캘린더를 그런 기타 다른 캘린더와 다시 연결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만 연결해도 다른 캘린더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 밑에 거는 오피스 365인데요. 오피스 계열을 쓰고 계시다면 아웃룩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시 또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버노트 알림이에만 적용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모바일 캘린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에버노트 알림이가 메인이 되어서 여기다가 먼저 스케줄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여기에서 입력한 거는 에버노트에 싱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입력하지 말고 에버노트 알림에만 입력을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보는 것으로 한 달 일정이나 그런 스케줄들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는 끝났고요. 제가 굳이 이 에버노트 알림이를 활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왜냐하면 이 항목 하나에 이런 다양한 에버노트 페이지를 통해서 프로젝트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볼까요?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한 화면에서 모든 그 스케줄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스케줄을 단순히 스케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이제 플래닝 개념으로 그 스케줄 외에 나머지 여가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아날로그 도구가 플래너가 유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또 조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루 전체를 조망하면서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에 따라서 실행하고 또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까지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날로그와 그리고 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케줄링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그 아날로그 플래너가 스케투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개발을 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스케투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정확한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24시간이 표기된 수직 타임테이블형 주간 플래너이고요. 일주일이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 기록형 인간 중에 나온 말이고요. 기록함으로 더 풍성한 그러한 하루들을 일궈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록하면 달라지는 것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형 인간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